2부 들어가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식당에 가면 이런 글이 벽에 붙어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즉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개나 소나 다 받지만은 미국에는 식당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을 내쫓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실은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쫓겨난 손님이 이제 소송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걸 각오하고 그런 걸 붙여 놓는 겁니다. 즉 인종이라든지 손님의 또 이런 신분에 따라서 내쫓는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지난 주말에 미국 수도 DC에 이 옆에 있는 버지니아, 바로 그냥 DC하고 버지니아는 붙어 있었어요. 쓱 연결되는 데입니다. 그 버지니아주 렉싱턴의 레스토랑 종업원이 사진 한 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샌더스 여자 그 대변인이죠. 백악관에 한국에도 왔다 간 여잔데 이 샌더스가 밥 먹으러 왔다가 쫓겨난 것을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겁니다. 미국에서 이것이 지금 찬반 논란이 붙었다는데요. 샌더스뿐만 아니라 이민자 자녀 격리 정책을 옹호했던 커틴슨 닐슨이라고 여성 국토안보부 장관, 그러니까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서실장이 되고 난 이후에 후임으로 비서실장이 된 여성인데 트럼프가 상당히 옹호하는 여성이죠. 근데 이 여성도 이 워싱턴 DC의 멕시코 식당에서 지난주에 식사하다가 기습 시위까지 당해가지고 식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의 이유가 목적이 뭐든 간에 미국 사회에서 식당 주인이 백악관 대변인을 쫓아내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밥 먹다가 이렇게 밥을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 레드헨이라는 이 식당의 주인이 신문에다가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에 있었는데 셰프로부터 샌더스 대변인이 손님으로 와서 직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식당을 가니까 이미 종업원들이 그가 식당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인한테 하더라는 겁니다. 막 종업원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종업원들 중에 상당수가 히스패닉이 많지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그들은 동료의식을 느껴서 불만을 상당히 느끼겠죠. 그래서 샌더스 대변인을 불러서 우리 식당은 정직, 연민, 협동심을 중시한다. 식당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샌더스가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닐슨 장관도 동행인과 함께 이 식당에 가서 1시간 정도 식사를 할 때 15명의 시위대가 이렇게 들이닥쳐서 이 미국의 난민 신청을 하는 멕시코 사람 수천 명을 기소하는 당신이 어떻게 멕시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느냐 해서 밥 먹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화제가 된 부분인데요. 자, 어쨌든 미국 사회가 큰 분열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분열을 미국이 지금 한국에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핵화가 지지부진하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온갖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만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더 주춤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비핵화 협상팀 CIA 관계자 4명이 지난주에 유해 송환 팀과 더불어서 평양에 갔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방북을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주에 갔으면 지금 최소한 한 5일, 6일은 됐을 건데 무슨 놈의 방북 조율하는데 5일, 6일이나 걸리냐. 그 이전에는 폼페이오가 북한 갈 때는 그냥 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일정을 정하고 그래서 폼페이오가 가면 북한이 폼페이오한테 비핵화 시간표를
전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방적인 트럼프의 기대 사항입니다.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폼페이오가 북한의 거기에 상응하는 고위 당국자 김영철과 회담을 하기로 했다. 평양에서.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 이후에 주변국의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면서 현재로서는 이번 주 초에 폼페이오가 방북을 해서 고위급 회담을 하는 그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자, 어제 이번 주 초면 지금쯤 폼페이오가 북한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의 방북을 앞서서 미북이 비핵화 일정과 보상을 놓고 밀고 당기는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3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3개월하고 4일을 협상한 내용이, 즉 둘이 만나기로 발표하고 그 뒤로부터 3개월 4일을 협상을 했는데 5월 말에 미국이 취소를 했고 5월 24일 날인가 했죠? 그걸요? 취소를 했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북한이 성의를 보였다고 김영철이 방북하고는 하기로 했다고 한 회담을 열흘 좀 남짓 앞 남겨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놓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하면 한다 안 한다까지 하면서 서로 벼랑끝 전술로 협상을 해놓고 협상이 진전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또 일정과 보상을 놓고 협상을 또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다라는 걸 보여줘서 쇼할 거는 다 했는데 지금 그 밑에 있는 부하들끼리 만나서 협상의 일정하고 보상을 협의를 한다. 그러면 6월 12일까지 한 것은 둘이 만나는 걸 일정만을 협의한 거고 9시에 회담하는데 아침에 7시 반에 만나서 1시간 반을 9시 직전까지 협상 문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북한하고 미국이 일정과 보상을 협상하는 일은 3개월 돼도 못했는데 6개월이 걸릴지 10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시간을 끄는 대가로 미국을 달랜다고 유해 209를 이렇게 송환하고, 근데 지금은 실제로 209가 아니라 섞어 있어서 분류를 하니 109보다 조금 더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남의 나라 유해를 돌려주겠다면 기본적인 분류는 자기들이 했어야 될 건데 209라고 떡 말해놓고 해보니까 엉뚱한 게 나오고 한 개를 두 개로 해놓고 이래가지고 109 남짓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북한에 남아있을 걸로 생각되는 유해 6천구의 1차분이라고 하면서 상징성을 가지고 북한은 합의문 4안에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 송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걸 한번 보세요. 북한은 아마 미군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대충 알 거고 상당수는 찾아놓고 협상용이나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흙을 살짝 덮어서 묻어놓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미군이 찾아도 다 못 찾을 정도로 어디 장소를 이동해 놓거나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갖고 그때마다 우리가 찾았다라고 하면서 찔끔찔끔씩 6,000개의 유해를 이렇게 100명분씩 돌려준다 하면 그 유해 6,009를 가지고 60번을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이자들이 이제 협상 전략 전술에서 살라미를 쓰다 못해서 남의 신성한 죽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돌려주는데 살라미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이 북한이 이 비핵화에 대해서 매우 이 소극적으로 가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국무부 산하에 비핵화 전담 TF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CIA에서 데리고 하던 북한 임무 전담 팀 같은 것을 이 국무부 산하에도 만들어서 그래서 북한 관련 역량을 국무부에도 총 집결시킨 타스크 포스 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이 TF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TF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지금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폼페이오가 기존의 국무부 기능으로는 북한 부분을 갖다가 대응하기 어려워서 협상에 실패한 필리핀 대사 성김을 이 국무부의 아태 담당 차관보로 임명을 해서 그로 하여금 이 TF팀에 대해서 이 관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폼페이오 방북 시간을 내놔라고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은 시간을 질질 끄면서 결국은 오라고는 하겠지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오라 할 거를 북한으로서는 한 3주 만에 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대성공인 겁니다. 북한은 뭐든지 시간을 쪼개서 갖고 가는 것이 지금 우리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의 국경도 뚫려 있어서 돈 수입은 이제는 들어오고 있다. 시간은 핵 개발하고 ICBM 개발을 해놓은 우리 편이지 미국 편이 아니지 않느냐. 트럼프는 시간에 쫓긴다. 11월 6일 날이 되고 나면 트럼프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2년 뒤에는 트럼프가 집에 갈지 어떨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죽이고 살리는 것도 우리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북한에서 미국이 하자 한다고 그냥 판만 안 깰 뿐이지 말만 부드럽게 할 뿐이지 북한이 뭔가를 보여주겠습니까? 자, 보다 못한 매티스가 북한이 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어떻게 이행해야 되느냐 하는 요구와 시간표를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거다. 북한이 선의로 움직이는지를 곧 알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틱 카운실이라는 이 싱크탱크와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이 전현직 이 북한 전문 관리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서 이 비공개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핵심 말들 중에 완전히 12명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에서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앞으로 북한 비핵화의 장래에 한국이 비핵화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치명타를 입게 될 거라는 내용이 이구동성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에는 이 한반도에서 군사 분쟁할 가능성을 낮추고 국제적 개입을 통해 북한을 국가로 유지시켜 한반도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한반도를 분단 상태로 둔 뒤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한국과 미국 여론에 압력을 가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대북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북한 관여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다. 자, 최근에 트럼프의 북한 이 교화를 시켜서 친미국가로 만든다는 논을 설파하는 사람들, 미국의 전문가 12명이 중국은 북한을 분리시킨 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국 국민들이 우매하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막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보수 진영에서 지금 현실을 엄혹한 한미 동맹이 깨어질 수 있는 현실을 잘 이해를 해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대응을 해도 시원찮을 건데 이런 한마디로 사이비 종교 같은 이야기로 희망사항을
그 말을 믿고 싶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그들을 끌고 가면서 이것이 보수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갔어요.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면 중단기적으로 한국에서 왜 미군이 여기 있나?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압력이 나올 것이고 미북 협상이 어떻게 되든 미국이 한국과 함께 가는 길이 힘들어질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문정권 같은 정권이 지속되면 한미동맹은 깨어지고 미군 철수는 시간 문제며 점점 이렇게 한번 던져진 말들은 주워 담기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은 한국과 헤어지는 길이 그런 길을 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재산 많고 주식 사놓고 부동산 많은 분들, 한국에서 기업 운영하면서 짭짤하게 재미 보는 분들, 돈놀이 장사에서 재미 보는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재산이 미군 철수하고 한미 동맹이 파괴되고 이 남북이 국가연합을 만드니 뭐니 하게 되면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치가 유지되겠어요? 3년 안에 협상이 실패한다고 가정해보자. 미국이나 북한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협상이 깨져도 크지 않을 것이다. 가장 대가가 큰 곳은 한국이 될 거다.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끼칠 영향을 고려치 않은 채 주한미군 철수를 미북 협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미국에 의지해온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신뢰를 크게 약화시켰다. 이것이 엄청난 트럼프 리스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니까 다 깨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중국은 지금 한반도를 분단시킨 채 북한을 친중국가로 꽉 붙들고 미군 철수를 도모할 거다. 두 번째, 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협상이 어떻게 되든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이 매우 힘들어질 거다. 세 번째로 협상이 깨지든 안 깨지든 그런데 대체로 3년 안에 협상이 깨질 거고 이 제일 큰 데미지는 한국이 입게 될 거고 결국은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이 아마 이 중국의 말을 김정은이 보고 더 잘 들으라고 요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절대로 서둘지 마라. 그리고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것도 너무 빨리 하지 마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해서 별로 서둘지 않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다롄 회동을 할 때 2차에 만났을 때 김정은이 보고 종전선언을 보류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부분은 이 종전선언에 있어서 3자 간에 하고 그 다음에 4자 간의 평화협정을 맺고 하는 것보다는 중국을 끼워 넣어서 협상을 지연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는 수단으로 삼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 너무 빨리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진전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이 중국이 통제 못하는 상황으로도 진전될 수 있을까 봐 중국이 김정은에 대해서 통제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시간이 북중편이라고 보고 어차피 되어갈 일들을 이 서두르면서 재를 뿌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피를 말리는 작전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초조한 사람은 트럼프고 또 제일 타격을 입을 쪽은 한국이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협상 전략이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만만디잖아요. 그래서 6.25 때 51년 한 5월 달쯤에 이미 휴전 국경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하도 휴전을 하지 않고 애먹이니 유엔군이 미군이 할 수 없어서 조그만 고지 하나를 이렇게 점령하는데 휴전 며칠 전까지 몇백 명씩 죽여가면서 혈투를 벌인 겁니다.
소모전을 벌인 거지요. 왜? 우리 너네들하고 끝까지 너네들이 휴전 안 하면 전투를 계속해서 쌍방이 한번 이렇게 피를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넣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만만디가 2년을 끌었어요. 51년 5월쯤에 정해진 휴전선을 2년 동안에 소모적으로 거기서 수만 명을 죽이면서 그걸 유지를 해온 거죠. 자, 중국이 지금 칼자루를 쥐었다 생각하고 김정은을 앞세워서 완전 만만디 작전을 펴는 것 같습니다.